반갑습니다. 저는 대성마임에게서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6월 고2 학평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객관식부터 볼 건데 우리 객관식 1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긴 거는 좀 풀기 싫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주어진 정보가 꽤나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분 mn의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점좌표를 대입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해줘야 되는 유형이 바로 14번 문항이었고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점 A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2분의 1 로그 2에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y는 2의 x제곱에 대입을 한다는 건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수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로그의 정의가 2라는 친구 위에 올렸을 때 누군가 나오게 만드는 친구잖아요. 근데 2분의 1이 조금 거슬리니까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위로 2분의 1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 점 A의 y좌표는 2분의 3의 2분의 1제곱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2분의 1제곱으로 써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상 정의에 입각하면 이 루트 2분의 3인 것도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점 A의 y좌표는 그냥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점 B의 y좌표도 귀찮더라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2의 x제곱에 또 올려줄 건데 로그 2의 2분의 3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2분의 3의 2분의 5제곱으로 나오겠다. 당황하지 마시고 2분의 5가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일단 제곱하고 2분의 1제곱인 이 친구가 곱해져 있는 형태다. 이것이 점 B의 y좌표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점 M의 y좌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점 M의 y좌표는 A랑 B y좌표의 정확히 중간 지점이니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M의 x좌표도 사실 구할 수 있죠. 네, x좌표도 얘네 두 개 정확히 반띵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해서 2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 두 개 더해주시면 그나마 로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2분의 1과 2분의 5만 더해주셔서 3이 나오네요. 그쵸? 중간 지점이 2분의 3 로그 2에 2분의 3인 거 봐주실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점 N의 y좌표도 2의 x제곱에 대입을 해서 2분의 3에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2분의 3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점 M의 y좌표는 두 개 더해서 반띵하는 거니까 4분의 13을 반띵해서 8분의 13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와주고 거기에서 점 N 2분의 3 루트 2분의 3 요거를 빼주는 거다. 그래서 8분의 13에서 8분의 12 빼주는 거니까 8분의 1 루트 2분의 3으로 계산되겠고요. 유리화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16분의 루트 6 정답은 3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점좌표 대입해서 계산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는 좀 쫄리더라도 여러분이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춰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항도 그렇고 이번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이 로그의 정의 그리고 로그가 성립되기 위한 성립 조건에 대해서 체크하는 문항들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됐어요. 네, 여러분이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도 조건이 있고 진수에도 조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밑 조건 확인하실 때 당연히 밑이 양수인 거 체크해야 되지만 밑이 1이 안 된다, 1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재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쳐서 15분에서 시간을 허비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게 밑에 있는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은 무조건 0 이상의 값이기는 해요. 그쵸? 절대값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밑에 0이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값은 0일 수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은 이제 1일 수가 없다. 근데 요거를 따지지 않으셨으면 가능한 x의 개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리고 x는 0이 될 수도 없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없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없다. 여기에서 이미 x로서 불가능한 정수값이 3개가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미스 없이 다 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으로 들어가 주시면 진수도 n-x에 n 플러스 1 플러스 x 이 친구가 0보다 커야 된다로 이제 가 주실 건데 이제 간혹가다 등호 붙여도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진수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를 x제곱을 했을 때 아무리 0이 아닌 숫자를 아무리 많이 곱해도 이거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쵸? 0이 아닌 값을 계속 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수가 0이 될 수는 없고 이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이대로 보면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주시고 x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2차 부등식 풀이했을 때 x가 n일 때 x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이제 기점이 마련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자연수 n이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해가 바로 나와버리죠. 이 친구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 x가 더 크고 x는 n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형성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25개래요. 그럼 일단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한번 세보자. 이 얘기는 x가 최대 n-1까지 가능하다는 것과 이 말이 같죠. 그렇죠? 자연수 n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n-1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얘보단 커야 돼. 이 친구보다 하나 큰 마이너스 n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지금 몇 개 있어? 이 친구와 이 친구 빼면은 2n-1개인데 정수 개수는 하나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n개의 정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안 되는 애 3개 뽑아놨죠. 그러니까 2n개에서 3개를 제외했더니 가능한 게 25개 나온다. 따라서 n은 14구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로그의 기본 성립 조건을 확인하는 문항인데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놓쳐버리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정수의 개수 셀 때 차이에다가 더하기 1 안에서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틀렸을 수 있을 만한 문항이다라는 인상이 좀 있네요. 요런 거 틀리면 피눈물 나니까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항입니다. 16번 문항도 15번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상 15번이랑 16번이랑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냐면 이 부분을 먼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건 가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f라는 삼각함수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어디서 발생하는지 조사하세요. 요 정도의 얘기인데 이게 조건 나를 잘못 분석하는 순간 답이 없어서 이 안에서 막 헤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현강생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시간 많이 허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진수 조건을 또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 로그 방정식 형태가 뭔가 나와 있으면 로그가 성립되는 그 성립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여러분의 오답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자 조건 나부터 볼 건데요. 자, 이 얘기는 F에 일단 대입하지 마시고 결국 무슨 얘기랑 같냐면 로그 값이 같아야 된다니까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좌변에 있는 진수값이 우변에 있는 이 진수값과 같아야 된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좌변으로 여러분 아마 넘기셨겠죠? 그래서 fx의 제곱 마이너스 5fx 플러스 6 요렇게 가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fx 마이너스 2에 fx 마이너스 5, 3이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한 게 쌤 fx는 2이거나 fx는 3입니다. 요렇게 결론을 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결론 내신 분들이 답이 없어서 막 헤맸을 거예요. 진수 조건 체크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fx의 제곱은 반드시 5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fx도
11보다 커야 양변의 진수가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로그 값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들 중에서 안 되는 게 누가 있냐면 얘 안 되죠. fx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제곱해도 4니까 안 돼. 5, 2, 10 안 돼. 양쪽 다 만족 안 하네. 야, 이거 안 된다. 아, 여러분 이제 오답 원인 아셨죠? 이거 이제 체크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건 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fx가 3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의 합이 6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실근 다 발생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fx의 값이 3이 되는 순간만 조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문항에서 나와 있는 삼각함수가 a sin b분의 파이 x 플러스 a제곱이에요. 그럼 새로운 주기는 양수 b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b분의 파이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와 주시고 주기가 2b짜리인데 우리가 이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0부터 b까지 그려요. 그럼 이제 정확히 반쪽짜리 주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문제에서 a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a가 음수니까 사인 그래프가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 형태로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사인 그래프의 형태가 아니라 사인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x축의 방향으로는 평행 이동을 하지 않고 y축의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하니까 개형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0부터 b까지 정확히 반주기만 그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상태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발생한다. 최소값 어디서 발생하느냐? 정확히 이 구간에 반띵되는 지점에 x가 2분의 b일 때 최소값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같은 경우엔 0 넣어서 사인값 0이구나 a제곱이 최대야. 2분의 b 넣어보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최소는 a제곱 플러스 a입니다. 조건 가에서 둘의 차이가 2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값이 확보가 돼버리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결국에 이 함수는 최대값이 y는 a제곱인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y는 2 이렇게 돼주시는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상황은 fx가 3인 상황이다니까 얘네 둘의 정확히 중간 지점이겠죠? y는 3. fx의 값이 3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두 지점이 있고 사인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요 핑크 색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지점에 교점 2개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지점을 x는 알파, 요 지점을 x는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반띵했을 때 2분의 b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b와 같더라. 모든 실근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는 6이구나 라는 거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fx는 2를 거르지 않고 그냥 풀어내셨다면 사인 함수 그려놓고 y는 4, y는 2까지 멋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y는 3, y는 2니까 가능한 교점이 3개가 나와버려.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해서는 b고 이 지점은 2분의 b니까 얘네 이렇게 더했을 때 쌤 2분의 3b 나와요. 그래서 이게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 b는 4, b는 4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b와 a를 더했을 때 2가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당황을 탔을 거라고. 무조건 진수 조건 잘 체크하셔서 fx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 방에 풀어낼 수 있게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두 문제가 아니라 이 진수 조건 체크하는 문제가 굉장히 다수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16번에서 시간을 날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면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항은 굉장히 심플한 삼각 부등식 관련된 문항이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음수, 반대쪽이 음수면 다른 쪽이 양수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지금 두 식의 부호가 반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사인 함수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코사인 함수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결국 y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 0 이상 24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두 함수 주기 전부 다 12분의 파이분의 2파이라서 주기가 24예요. 그러니까 한 주기를 그려놓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정확히 한 주기를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함수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다. 코사인 함수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다. 오, 잘 그렸어요. 요렇게 그려봅시다. 이 상태에서 24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다라는 것까지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시작할게요. 자, 두 함수의 교점의 y좌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 같아지는 지점 45도, 네,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둘 다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싶은 2분의 1이라는 값은 2분의 루트 2보다 아래쪽에 오겠다 해서 가로선 쿨하게 이렇게 그어줍니다. y는 2분의 1 이렇게 그어주자. 그럼 지금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컸으면 왼쪽 식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 식이 음수가 돼야 돼서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2분의 1을 기점으로 사인이 2분의 1보다 크면 코사인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코사인은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나가 위에 있으면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현재 y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사인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데 코사인 함수는 위쪽에 있어요. 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점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사인 값이 언제 2분의 1이야?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가 2일 때 좌변에 있는 시계값이 0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 지점에 있는 친구들은 가능한 친구들이 다 근데 우변에 지금 보시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구멍이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점에서 일단 가능한 정수가 0과 1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2보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이제 2분의 1보다 그래프가 둘 다 큰 지점이라 양쪽 다 양수가 돼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누가? 이 친구가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코사인이 아래쪽으로, 사인은 계속 위쪽에 있으니까 곱해서 음수 나오는 지역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값이 언제 2분의 1이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만들어주려면 x에 4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4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걸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왜?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사인도 아래쪽, 코사인도 아래쪽이니까 곱하면은 양수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부터는 대칭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가 12,0 지나주는데 요만큼 차이가 2니까요. 요만큼 차이도 대칭성에 의해서 2가 되겠다. x좌표가 10인 지점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지점이 지금 가능한 거니까 가능한 x가 5, 6, 7, 8, 9, 5개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y는 2분의 1보다 둘 다 아래쪽에 있다가 마지막 기점인 여기죠.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코사인은 위로, 사인은 아래에 있으니까 곱해서 음수되는 지역이겠다. 요 지점의 x좌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4야. 그럼 24에서 4만큼 거꾸로 가겠다는 거니까 x좌표가 20인 상황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지역은 요 지역이니까 x가 21, 22, 23 근데 24쪽에는 애초에 구간에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 가능한 정수는 2개, 5개, 3개 합해서 10개 나오는 거. 정답은 2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부등식, 근데 이제 연립부등식을 좀 곁들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땐 쿨하게 그냥 그려놓고 가로선과의 위치관계 관찰하는 연습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사실 비주얼적으로 압도돼서 그냥 넘긴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고2 1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성 활용해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항에서 활용되는 스킬들이 전 버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수능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만큼 나노 단위로 분석해서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무슨 짓을 먼저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항상 문항을 볼 때 함수의 종류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함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로그함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을 때는 혹시 이게 역함수 관련된 문제 아닐까? y는 x 대칭성 관련된 문제 아닐까? 항상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함수 두 개를 준 게 아니라 서로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두 개를 줬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역함수 x는 a의 ay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 ay는 로그 a의 x니까 일단 역함수는 y는 a분의 1 로그 a의 x의 형태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 이 함수의 식이 얘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직선을 준 게 아니라 점 A를 지나고 무슨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쎄함을 감지를 했어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둘 다 줬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줬다? 하는 순간 혹시 y는 x 이런 거 써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내가 그어놓은 곡선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찍어볼 수 있죠. 이 지점을 A'이라고 한번 해보자. 둘은 A와 A'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위치에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문항에서 준 거는 이 로그함수가 아니잖아요. 문항에서 준 거는 얘거든요. 근데 이게 쎄해. a분의 1 로그 a의 x는 똑같아. 근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분의 1 넣었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1만큼 지금 평행이동했거든요. 무슨 얘기야? 이 곡선을 평행이동해서 주어진 곡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 x축의 방향으로 a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크기는 a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단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합니다. 기울기 레볼루션이죠. 혁명입니다. 이거 그냥 기울기 타고 내려간 거구나. 직선을 타고 흰 색깔 곡선이 주어져 있는 곡선으로 내려간 거구나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구나. 자, 그렇단 얘기는 현재 점 A가 여길로 대칭 이동됐고 점 D가 여길로 대칭 이동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점 C랑 점 B가 된다라는 거 알아낸 거니까 사실상 선분 DA의 길이랑 선분 BC의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점 A와 점 D의 X좌표의 차를 준 A분의 1이라는 이 값을 준 이유가 사실 B랑 C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집힌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A분의 1이라는 길이가 뒤집혀서 여기가 A분의 1이었구나라는 걸 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거. 이 얘기구나. 그럼 점좌표를 다 세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점 C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가 y좌표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로그 값이 1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주시고 a 플러스 a분의 1, 0이라는 거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점 D'은 점 C를 갖다가 왼쪽으로 a분의 1만큼 위로 a분의 1만큼 보낸 거니까 점 뒤의 좌표는 a, a분의 1로 구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평행이동을 a분의 1, a분의 1만큼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럼 오리지널 점 D의 좌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a분의 1, a로 보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똑같이 해볼게요.
점 B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a분의 1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y좌표가 a분의 1이 되려면 로그 값이 2여야 되는 거니까 점 B의 x좌표는 a제곱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점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a분의 1만큼, 위로 a분의 1만큼이니까 A'이죠. A'의 점좌표는 a제곱, a분의 2로 x좌표는 a분의 1 줄고 y좌표는 늘고 이런 형태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대칭이동 시켜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시면 a분의 2, a제곱으로 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위에 다 같이 있다라는 거. 기울기가 동일하다. x좌표가 2배가 되면 y좌표가 같이 2배가 돼줘야 되는 상황이죠. 무슨 소리야? a제곱이 2a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양수 a에 대해서 a는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끝난 거죠. a가 2다. 점좌표 전부 다 세팅 가능하고 2분의 1,2, 1,4 다 세팅 가능하죠. 그 상황에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넓이 계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마무리돼요. 결국에 이 문제는 사실 도입부가 다 하는 겁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보자. 역함수일지 아닐지 모르겠고 실제로 역함수는 아니었지만 평행이동을 해놓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점좌표 하나만 설정을 해줘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 모든 점의 좌표가 미지수로 다 세팅이 돼버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항 우리 이번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그동안 기출문항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복잡하다라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 의심하고 시작하는 이 발상들을 확실히 익히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씌운 코사인 함수에 대한 분석이고요. 19번 문항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를 일단 함수값을 2의 m제곱 빼만큼 해요. 그럼 최대값은 2의 m제곱,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m제곱인 상황이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y축의 방향으로 2의 n제곱만큼 아래로 내린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뒤집는 거니까 축의 위치가 일단 무조건 원래는 축이 이렇게 가운데쯤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막 아싸리 아예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으로 그려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한 주기만 그리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 주기만 집중해서 좀 볼게요. 만약에 애매하게 아래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걸치게 된다면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뒤집힙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안 걸치고 아싸리 그냥 X축 아래쪽으로 곡선이 위치하게 평행이동을 해버린다면 뒤집었을 때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 뒤집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뭘 보겠다고 하냐.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 인수분해가 fx-2의 5제곱, fx-2의 4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fx가 2의 5제곱이냐 또는 fx가 2의 4제곱이냐 y는 32, y는 16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y는 k꼴이니까 가로선 2개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6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도 가로선과의 교점이 최대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교점이 아무리 많아봤자 y는 16, y는 32 다 합해서 교점 4개까지 밖에 못 나옵니다. 실근의 개수 6개 죽어도 못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개형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서 약간 쭈꾸미 같죠? 쭈꾸미 같은 이런 그래프의 개형으로 그려져서 y는 16과의 교점의 개수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고 2개 하면은 총합해서 6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유일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가로선과의 교점이 아예 없거나 2개 있거나 4개 있거나
4개에서 끝나고요. 2개였다가 접할 때 1개였다가 다시 안 만나는 형태야. 그럼 결국에 빵개, 2개, 4개, 1개 조합해서 6개 만들어야 되니까 한쪽에서는 교점 2개 나오고 한쪽에서는 4개 나오는 이 상황이 유일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요. 원래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최대값이 y는 2의 m제곱, 최소값이 y는 마이너스 2의 m제곱 요런 형태였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가 아래쪽으로 내렸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준 함수를 생각해주면 당연히 최대값은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내려앉았을 거고 아래쪽에 있는 최소값도 y는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갔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뒤집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뒤집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에 오는 y는 2의 4제곱, y는 16이라는 선은 일단 여기 시작되는 기점보단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즉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16보다는 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또는 16과 같아지더라도 구간 양끝점이 등호를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점 4개 발생하는 지역이 맞죠. 일단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 y는 32. y는 32는 최대값보다 일단 작아야 돼요. 근데 중간 지점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32의 범위도 나와줍니다. 이 친구 뒤집어 주면은 y는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요렇게 나와주니까 결국엔 32라는 값은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보다는 크지만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만족하는 7 이하의 두 자연수 순서상 개수 그냥 노가다로 세주면 됩니다. 자, 애초에 차이가 16 이상으로 벌어져야 돼. 그럼 m이 적어도 5는 돼줘야 돼요. 만약에 m이 4 이하면 앞에 거 자체가 16 이하고 거기에서 자연수 빼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16보다 크겠어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 m은 5가 돼줘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겠고 m이 5일 때 n은 어디부터 가능하냐? 차이가 16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16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5, 4 이런 느낌 가능하겠죠. 이게 실제로 32쪽 범위도 만족을 하냐? 만족합니다. 그쵸? 32 빼기 16이니까 여기가 16, 48. 그러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는 게 다라는 거죠. 5, 3 되나 한번 봅시다. 자, 5, 3 같은 경우에는 32 빼기 8 가능하고요. 32 더하기 8까지 가능해요. 그쵸? 네, 5, 2가 되느냐? 5, 2는 32 더하기 4 되고요. 32 빼기 4 가능하죠. 다 가능하네요. 5, 1 이 친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4개가 일단 확보가 되고 만약에 m이 6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2의 m제곱 64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16 이상이 된다. 2의 n제곱은 48 이하면 다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n에다가 우리가 5 이하의 값은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 문제는 얘죠.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32보다도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32보다도 작아야 된다가 중복으로 체크가 돼야 돼. 그럼 2의 n제곱이 32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32보다 큰데 48 이하인 그러한 2의 거듭제곱 없습니다. 32 다음은 64라서 48보다 무조건 커지죠. 그래서 가능한 순서상 없다. m이 7일 때도 체크해 보시면 없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주는 거지. 가능한 순서상 총합해서 4개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은 개형에 대한 추론이 굉장히 간단한 문항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 필요도 사실 없고 가로선과의 교점이 서로 다 합해서 6개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교점 4개 발생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함수는 절대값이었을 때 무조건 꺾여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내면 사실상 그 뒤쪽은 계산만 남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개형 추론 어렵게 만들려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이미 중간고사 때 많은 개형들에 대해서 학습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 그려보면서 문항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그 단 하나의 순간이 언제일지 관찰하는 연습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번 문항입니다. 20번도 개형 추론 유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같이 볼게요. 삼각함수랑 다르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함수는 아니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지금 뭘 해놨냐면 절대값을 씌워놨죠. 또 절대값이다. 상황 보시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2,0을 지나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분의 1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는 감소하는 애였을 거야. 원래는 2,0을 지나는 감소하는 친구였을 건데 지금 그 친구가 뒤집히죠.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현강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하거나 같이 대칭이동시켜줘야 된다는 거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지금 원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였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뒤집었으니까 y는 2가 새로운 점근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주자. 그 다음 우변에 있는 함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축이 지금 어디 있냐면 x는 2분의 t에 있어. 근데 문제에서 t가 4보다 크대. 좀 왜 줬을까? 이유 없이 주진 않아요. t가 4보다 커? 그러면 전체 2분의 4보다 크니까 축이 x는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애다라는 걸 준 거예요. x는 2 이거 왜 줬냐? 지수함수 그릴 때 이거 써먹었으니까. 축이 무조건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친구였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실제로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2t 마이너스 4니까 2t 마이너스 8이 이제 2차 함수에 2, 했을 때 y좌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t 마이너스 8의 범위도 봐주시면 4 넣었을 때 이게 양수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2,0보다 위쪽을 지나면서 축은 여기 위에 있는 요런 느낌,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함수였을 것이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방정식의 실근이면 교점의 x좌표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보다 작을 때와 베타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를 따라서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알파보다 작을 때, 베타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2차 함수를 따라서 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요런 느낌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항에서 fx와 f2분의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2분의 t? 얘가 왜 나왔지? 얘는 여기서 써먹었죠. 2차 함수의 축의 위치가 x는 2분의 t야. 여기가. 그럼 x는 2분의 t에서의 함수값은 얘예요. 이 친구와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2개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이 그림은 되는 그림이죠. 현재 지금 2개 나오고 있으니까. 쌤 그러면 이거 계속 2개가 나오나요? 아니죠. 얘가 왜 2개가 가능하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위로 솟아올라서 왼쪽에서는 교점이 발생하는데 오른쪽에서는 점근선 위로 얘가 못 뚫고 올라가니까 교점이 발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로선과의 교점이 2개 나오는 상황이거든. 만약에 2차 함수가 굉장히 막 불행하게 생겨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꼭지점의 y좌표에서 가로선을 싹 그어버리면 하나, 둘, 셋, 4개나 나오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점근선과 같아질 수 있는지만 체크해주면 이제 끝납니다. 점근선과 만약에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엔 꼭지점의 y좌표가 2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서는 추가적인 교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점근선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점과 왼쪽에서만 서로 다른 2개의 교점 발생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2 이상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계산되시고 요게 2 이상이면 좋겠다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t제곱이 24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t는 2루트 6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최소값은 2루트 6. 정답은 1번이다. 요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수함수의 절대값이어서 꺾인, 뒤집힌 점근선을 활용해서 가로선과의 교점 보는 문항 그동안 많이 출제되어 왔고 여러분 연습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봤던 문항인데? 이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쪽에 있는 친구들보다 좀 스케일적으로 그래프 분석, 구간정의 함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 문항을 좀 쉽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 대칭 이동시킬 때 점근선의 존재를 잊지 말자라는 포인트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문항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반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지 원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지 연습을 충분히 하신 이번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볼 건덕지가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흐름과 순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져 있는 조건은 길이 하나, 6과 코사인 값 3분의 1 하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 근데 반원이기 때문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인 걸 써야 되거든요. 이 코사인과 관련된 90도를 써먹기 위해서 선 이렇게 긋습니다. 왜? 빗변분의 밑변 3분의 1이니까 AC의 길이가 2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BC라는 선분을 이때만 활용을 하고 이 문항 풀이에서는 지워버렸습니다. 이 이유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선을 살려서 풀어내는 과정도 있는데 다른 수선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간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항에서 DB의 길이가 AC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고 전체 길이 6이니까 여기 4인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근데 끼인각이 나와 있네? 코사인 법칙 너무 쓰고 싶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니까 90도 그어버리고 길이 알아낸 다음에 끼인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해봅시다. CD의 전체 제곱은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2, 4, 코사인 3분의 1이다. 3분의 60에서 16 빼니까 3분의 44 되겠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루트 11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루트 3분의 2 루트 11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문항에서 구해야 되는 길이는 저 멀리에 있어요. 이 삼각형에 있는 길이가 아니야. 이 친구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 가지 보조선을 우리가 또 그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다음에 무슨 조건을 봤냐?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CD랑 이 B가 서로 평행하니까 우리가 엇각이나 동의각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미 확보한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각도를 살리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각도 중에 평행선이랑 관련이 있는 각도가 얘죠, 얘. 이 친구를 세타로 지정을 하면 동의각으로서 이 친구도 같이 세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닮음이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는 않아. 닮음인 삼각형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 C가 A랑 일직선상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닮음을 쓸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또는 사인 값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타를 살리려고 저는 수선을 하나를 더 그었어요. 이렇게. 반원에 대한 원주각 한 번 더 사용하자는 거죠. 그럼 큰 직각 삼각형이 있는 상황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큰 직각 삼각형이 있어. 요 길이는 6이라는 길이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나오죠. 보이시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우리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사인 법칙을 써서도 구할 수 있죠. 자, 요 각을 우리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삼각형 ACD에서 쓴다면 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건너편에 있는 루트 3분의 2 루트 11 요것이 사인 세타 분의 2와 같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3분의 1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프라임은 3분의 2 루트 2인 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써서 바로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럼 그대로 갑니다. 자,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2 루트 11에 2 사인 세타 프라임 가는데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3분의 4 루트 2에 2 루트 11분의 루트 3 이렇게 가주시니까 3 루트 11분의 2 루트 6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사인 세타 값을 먼저 구한 이유가 있어요.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한 큐에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이 친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6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랑 이제 조금 가까운 AE의 길이는 6 사인 세타니까 루트 11분의 4 루트 6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요 길이가 일단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 길이 알지? 요 길이 알지? 핑크 색깔 길이 알아내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상 누구도 알고 있냐면 이 각도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죠. 세타, 건너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각 ACE의 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알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근데 변의 길이를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끝나겠다로 결론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 복잡하지만 좀 구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타고라스 썼습니다. 그래서 66에 36에서 AE의 전체 제곱이 11분의 9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1분의 300 나와줘서 요 길이가 루트 11분의 10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도 확보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 6분의 저 값이니까 3 루트 11분의 5 루트 3 된다. 역으로 이 친구를 루트 3분의로 만들어줘서 루트 33분의 5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상황이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루트 11분의 4 루트 6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길이는 요 길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를 구해주시면 여기를 x로 설정했을 때 2x 분의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해당 길이의 제곱이니까 11분의 96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부반대 마이너스 루트 33분의 5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이제 x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루트 33분의 20x 이항 해주고요. 그 다음 11분의 52는 0이다. 근의 공식 x는 짝수개수로 생각하고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3분의 10을 루트 33분의 100 플러스 11분의 52로 들어갈 건데 33분의 156으로 미리 통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길이값인데 길이값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이부호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33분의 256인데 256이 16의 제곱이죠. 따라서
루트 33분의 16 빼기 10이니까 x는 루트 33분의 6 나온다. 그래서 맞는 선지 골라주시면 33분의 6 루트 33 정답은 요렇게 맞죠? 여기까지 와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오니까 11분의 2 루트 33이네요. 정답은 5번이다. 저처럼 이렇게 암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유리화 잘 해주셔서 구해주시면 된다. 21번 문항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그어놓은 이 BC를 살려서 여기에서 억각을 쓰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계산이 복잡한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파이라디안인 거 활용해서 하는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이 풀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원 안에서 일어나는 도형적인 상황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때로는 뭐 닮음을 쓰는지 넓이를 쓰는지, 사실 그 발상을 어떻게 떠올리냐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항마다 공통점이 있고 조건마다 쓰이는 그 법칙들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끼인 각은 코사인 법칙처럼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6번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기본 개념을 체크하는 문항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진짜 뭐 삼각형을 그려서 보자라는 게 아니라 동경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죠. 오리지널 삼각함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상황에서 r분의 x가 코사인이고 r분의 y가 사인이다 해서 원래는 좌표로 이게 처음에 정의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막상 계산해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게 1인 거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 y좌표 그대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인 x좌표 그대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코사인 알파는 알파 x좌표예요. 동경 5a, a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x좌표인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동경 5b가 나타내는 사인을 얘기하니까 점 b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점 a랑 점 b가 순서가 지금 좌표 순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 b의 y좌표는 점 a의 x좌표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인 베타는 얘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3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k제곱은 2다. 정답은 2. 요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이거를 막 돌아서 구하려고 하다 보면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의 진짜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심플한 문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허를 찔리셨다면 확실히 개념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문항 중간고사 범위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던 문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27번 유형 보시면 결국에는 m과 n의 관계식을 유도를 해놓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상황이니까 배수학수 성질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조건 가가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요. m의 양의 제곱근은 n의 양의 4제곱근의 2배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양변을 4제곱을 해주시면 m제곱은 16n이다 이렇게 바로 밝혀지거든요. 이걸 갖다 조건 나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n이 16분의 m제곱이니까 n분의 3m은 16분의 m제곱분의 3m이니까 n분의 48이거든요. 이게 자연수인 거지. 그럼 m으로서 가능한 건 48의 약수만 가능하다. 48의 약수만 가능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후보 한번 써볼게요. m으로서는 1, 2, 3, 4, 6, 8, 12, 16, 24, 48이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야. n도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m제곱이 16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어야 가능한 n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m제곱, m이 1일 땐 안 돼. 2는 4도 안 돼. 3, 3은 9도 안 돼. 4, 4, 16은 돼. 그치? 근데 6, 6에 36은 안 돼. 근데 이 뒤부터는 지금
다 4의 배수거든요. 4의 배수를 제곱을 하면 당연히 4를 제곱하게 되니까 16의 배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4K꼴을 제곱을 하면 반드시 이거 16의 배수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4의 배수인 친구들 다 된다. 4, 8, 12, 16, 24, 48이 가능한 M이구나. 다 합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2다. 요렇게 마무리. 워낙 열심히 연습했을 만한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식 뒷부분보다 이 문항을 먼저 건드렸으면 좀 쉽게 4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2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긴 건 복잡한데 하라는 대로 그려보면 굉장히 심플한 유형입니다. 복잡하게 생겼지만 곡선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근데 밑이 똑같고 x제곱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평행이동의 관계구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왼쪽 아래로 곡선이 이동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곡선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x는 n을 그어줄 거야. 그리고 한쪽은 a, 한쪽은 b라 하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선분 AB가 y는 k라는 가로선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y는 k가 점 A랑 점 B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또는 선분이니까 양 끝점을 지나는 순간까진 가능하다라는 거. K의 범위는 B의 y좌표 이상, A의 y좌표 이하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사이에 들어오는 n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fk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그냥 n이 어떨 때 가능한지를 봐주면 돼. n의 범위를 찾아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식을 세워봅니다. x자리에다가 n 집어넣었을 때 일단 점 A의 y좌표는 2분의 1 n-k-2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점 B의 y좌표는 2분의 1의 n-k-2예요. 그러니까 K라는 친구가 지금 얘랑 얘 사이에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2분의 1의 n-k-2보다 K가 더 크거나 같다에서부터 2분의 1의 n-k는 k 플러스 2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줄게요.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줘야지 밑이 1보다 큰 로그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그 2 씌워주셔서 k-n으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n은 최소죠. 최소 k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2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 k라는 애보다 점 A의 y좌표인 2분의 1의 n-k-2가 더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어요. 얘도 똑같이 가는 거죠. 양변에 로그 2 씌워주시면 로그 2의 k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대신에 마이너스 붙은 지수가 튀어나오겠다. n의 범위는 k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k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완벽히 얘네를 각각 다 최대, 최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n이 자연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그 값이 실제로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소수 부분이 살아있는 로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이 친구들을 최대, 최소라고 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자연수 값이 최대, 최소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근사치로 가는 거죠. 두 개를 더했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 최소 합했을 때 15부근의 값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두 개 더해보자. 그럼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로그는 합칠 수 있고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약 15 정도 되는 상황을 조사를 해보자. 그럼 앞에 있는 게
15랑 좀 가까워지려면, 근데 빠지니까 15보다 큰 값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15보다 커지려면 K에다가 뭔가 8을 집어넣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K, 여기 15에다가래. K에다가 8이죠? K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될까? K에 8 집어넣어주시면, 뭐 18 마이너스 64에 16 넣으면 80이니까 로그 2에 80 요 정도 나와요. 근데 로그 2에 80이 6점 얼마니까 약간 15보다 좀 크게 작죠. 그리고 9 집어넣어 볼까요? 20 마이너스 로그 2에 81 플러스 18이니까 99 요렇게 나와. 요 친구가 아직까지 6점 얼마니까 20 마이너스 6점 얼마? 그러면 13점 얼마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좀 작은 것 같아. K에다가 10 넣어보자. 22 마이너스 로그 2에 120인데 얘도 6점 얼마죠. 아직 128에 도달을 못해가지고 이 값이 15점 얼마 나와요. 일단 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11 넣어보자. 24 마이너스 로그 2에 121 플러스 22니까 얼마죠? 130, 121에 20이니까 143이네요. 네. 오늘 암산 진짜 안 되네요. 자, 요렇게 간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돼? 얘는 7점 얼마로 하나 늘어나죠. 그래서 24에서 7점 얼마 빼면 16점 얼마 나오니까 얘네들이 좀 가까이 있는 값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를 줄여놓고 그럼 K가 11대랑 11일대를 봐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일단 도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치로 물론 더 엄밀하게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대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10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쪽은 10 마이너스 로그 2에 12 이렇게 되고 n이죠. 그다음에 10 넣으면 12 마이너스 로그 2에 10 요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이 3점 얼마니까 6점 얼마 이상 요 값이 아직까지는 3점 얼마니까 8점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이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다. 7과 8 합해서 15 나오죠. 그렇죠? 자연수 최소는 7, 최대는 8이야. 그러면 이 순간이 되는 순간이구나. K가 11이면 어떻게 될까? K가 11이면 한쪽 끝은 11 마이너스 로그 2에 13. 한쪽 끝은 13 마이너스 로그 2에 1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값이 또 3점 얼마 나와주고 요 값도 3점 얼마 나와줍니다. 그럼 11에서 3점 얼마 빼면은 7점 얼마 나와주고 13에서 3점 얼마 빼면은 9점 얼마라 가능한 자연수가 8과 9가 나와서 안 돼요. 가능한 수가는 얘구나. K가 11대구나. 정답은 10. 요렇게 마무리 짓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독해가 조금 익숙하시면 사실 n의 범위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n의 범위 찾는 것까지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판에 합했을 때 15가 되는 순간을 유추하려면 물론 걔네가 정확한 최대 치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정수값일 거기 때문에 더해서 근사치로 15 근처가 될 거다라는 걸로 후보를 줄여주시는 과정까지 살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접원 관련된 문항이고 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문항이 앞서서 봤던 21번과 조금 다른 게 반원이 아니거든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 쓰는 건 아닐 거다. 하지만 원주각은 여러 번 등장하니까 이거 각도 이동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콩깍지 씌우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AB의 길이가 4고 AC의 길이가 5다. 생각보다 길이 많이 줘요. 기분 좋아. 각 BAC가 여기죠. 여기가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다. 나왔으니까 반사적으로 코사인 법칙 써야 되죠?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은 썼다 치고 여기가 6 나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네.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길이 2, 길이 4로 쪼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 나와 있는 거 2랑 4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E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 할 때 뜬금없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타겟인 길이가 FC 이 길이를 물어보죠. 여기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되지?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러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긴 하겠어. 둘 다 너무 중요해. 첫 번째, 삼각형 ABC는 변의 길이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분할이 돼 있잖아. 이런 구조에서는 코사인 법칙 연립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 각도 하나 잡고 코사인 법칙 써보면 여기 코사인 값이 무조건 나와요.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값을 알고 있다는 건 두 변 알고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AD의 값도 무조건, 이 길이도 무조건 확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많이 알고 있는 삼각형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 연립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립해보자. 코사인 X는 2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66에 36에 16에서 25 뺀 것일 거다. 48분의 27이니까 16분의 9 나와요. 코사인이 16분의 9구나.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D의 길이, 문제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얘기했죠? AD의 제곱은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2, 4, 코사인 16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11. AD는 루트 11. 이렇게 확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 안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이동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각도 하나 알아냈어. 너무 소중해. 내가 알아낸 너무 소중한 각도야. 근데 한 번만 쓰기 아깝잖아. 원주각. 후 AC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에도 여기 아래쪽에도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닮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삼각형 ABD와 삼각형 ECD 이 친구들 서로 닮음입니다. 각도 AA 닮음이죠. 닮음비로서 나오는 공식이 바로 할선정리가 있었습니다. 할선정리 어떻게?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다.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11분의 8인 것까지도 확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사실 누구도 알 수 있냐면 EF의 길이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X 알잖아. 코사인 X 알잖아. 루트 11분의 8에 코사인 X 곱하면은 EF, 3분 EF 길이 나오네. 16분의 9 곱하면 2루트 11분의 9 나오겠죠. 굉장히 많은 길이를 알아냈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여전히 CF의 길이에 닿기까지 조금 뭔가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넓이 관련된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넓이 관련된? 사실 이 문항 내분된다라는 조건으로 길이만 구하고 끝나면 좀 아쉽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 길이비가 나와 있으니 확장판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 ABE와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ACE의 넓이 B가 밑변은 동일한데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의 B가 1대2, 1대2인 거 연립해서 보면은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1대2인 거 바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요거 활용하는 문항 기존 기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1대2가 된다라는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내가 이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형성되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의 합이 180도, 즉 사인 값이 동일한 친구들이니까 넓이 B는 사실상 두 변의 곱의 B와 같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그럼 결국 이 길이 곱했을 때의 값이 2배만큼의 비율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니까, 자, 요 길이를 K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럼 4K 대 5FC, 이게 1대2가 나와줘야 된다. 따라서 FC는 5분의 8K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1대
5분의 8이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5대 8의 길이비를 갖는 상황인 거다 라는 거 넓이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어떠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이미 사각형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쓰고 넘어가 버렸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인 각도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두 각도 합해서 180도 되니까 우리 앞서서 봤던 21번에서 썼던 것처럼 코사인의 값은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 로 갑니다.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우리가 보고 싶은 상황은 5대 8이니까 5a, 8a의 길이를 갖고 밑변의 길이가 6이고 해당하는 세타의 값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1인 걸 아는 상황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활용해 주셔서 이게 5a, 8a에 25a제곱, 64a제곱, 마이너스 36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곱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0a제곱이 89a제곱 마이너스 36이다. 따라서 a제곱은 99분의 36이니까 11분의 4구나. a의 값은 루트 11분의 2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8a의 값은 루트 11분의 16인 거 볼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주황 색깔 길이는 8a에서 2루트 11분의 9 빼면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루트 11분의 16을 2루트 11로 통분 에서 2루트 11분의 9 빼주니까 2루트 11분의 23이다. 자, 문제에서 유리화하라고 했습니다. 22분의 23 루트 11 P 더하기 Q의 값은 정답 45다. 요렇게 마무리되는 멋있는 문항입니다. 내분의 상황이 나왔을 때 닮음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순수하게 길이를 알아내는데 내분이 쓰일 수도 있고 마지막 끝판왕으로 넓이비를 알아내는 데에도 내분의 개념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던 테마인 만큼 전형적인 유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이번 기말고사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스킬들 전부 다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항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도 어떻게 보면 로그 분음식을 풀어내는 건데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 성립 조건까지 따져줘야 되는 비슷한 흐름으로 넘어가는 복잡한 문항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엄밀하게 풀어내는 방식도 있지만 조금 현실성 있는 풀이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조건 가랑 나를 분석을 해야겠죠. 네, 로그 부등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2의 K제곱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하죠. K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K가 양수일 때는 일단 조건 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는 진수가 더 크다. 그리고 절대값 K 이제 그대로 풀리겠죠. 이게 8 이하가 돼야 된다가 조건 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건 나 같은 경우에도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fx 플러스 k x-1이 4x 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x의 개수가 6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k의 범위는 위쪽에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f2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수 k에 대해서는 k가 1보다 크고 8, 9죠. 9 이하다라는 범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정수 K가 2부터 9까지로 일단 좁혀졌어. 근데 그 중에서 조건 나를 만족하는 애들도 찾아줘야 되는 거죠. fx 자리에 이제 그대로씩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4x 양수 요렇게. 사실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왼쪽 범위도 만족하고 오른쪽 범위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세워줘야 된다. 왼쪽 범위 같은 경우는 좌변으로 넘겨줘서 x-1, x-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로 갈 수 있죠. 따라서 일단 양수 k에 대해서
x는 요 범위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게 왼쪽 부분에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 진수 조건을 체크를 안 하면 당연히 가능한 x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수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었고 오른쪽 친구도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 플러스 1 요렇게 되고 이것이 0 이상이면 된다. 이 친구를 만족하는 x의 범위도 찾아줘야 돼. 근데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이 실제로 해 범위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 애라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봅니다. 이게 실제로 해가 존재할까?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자. B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계산을 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8K야. 근데 우리 K 범위 알고 있죠? 웬만하면 0 이상 8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 K가 9가 아니면 2부터 8까지의 K는 전부 다 판별식의 값을 0 이하로 만드는 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판별식의 값이 0 이하가 된다라는 건 2차 함수가 항상 이거를 만족하는 개형으로 그려진다. X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가능한 X의 범위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거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K가 9가 아니라면 가능한 X는 여기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X는 2부터 세워지는 거고 6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요렇게 7까지 가능한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럼 결국 7보다 k 플러스 1이 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러한 경우에는 k 플러스 1의 범위가 해당 범위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7까지 해가 되고 8부터 해가 안 된다. K는 6보다 크고 7 이하니까 가능한 정수 K는 7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는 7 하나가 확보가 되고요. 근데 이건 반쪽짜리 성공이죠.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를 지금 제외시켜주냐면 K가 9일 때를 제외시켰습니다. K가 9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K가 9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으로서 좌변이 정리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로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x는 2 이하이거나 x는 5 이상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그리고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1보다 x가 크고 10보다 x가 작아서 가능한 x로는 2 이하 쪽에서는 2, 5 이상에서 5, 6, 7, 8, 9 해서 여전히 6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가능한 자연수 6개 나와주니까 K는 9도 가능한 값이다. 따라서 요것도 가능한 케이스다. 양수 K 쪽에서 가능한 정수 K 2개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클리어하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원래 하던 그냥 2차 부등식에 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K가 음수인 상황도 봐줘야겠죠. 이때도 똑같이 가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 K 마이너스 K로 붙어버리고요. 그 다음 8 이상이다. 여기에서부터 K의 범위가 마이너스 9 이하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일단 K는 이렇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나에서 이야기하는 게 fx에 또 절대값 k는 마이너스 붙어서 풀릴 거고 이 친구는 4x 이상이다로 이제 범위가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 fx 자리에 원래 계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kx 마이너스 k 플러스 4x가 0 이하다. 이번엔 풀버전으로 제가 다 전개했습니다. x제곱에 k 플러스 2의 전체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는 범위를 찾고 싶다.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자연수 x가 6개 나왔으면 좋겠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지는 구역이 있어야 당연히 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우리가 판별식을 지금 당장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깔고 들어가는 거지. 이 친구는 해 범위가 존재하는 애다. 해 범위 존재할 거고 해 범위를 구했을 때 그 사이에
자연수가 6개 들어가도록 K의 값을 우리가 조절하고 싶은 거다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근해 공식 써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플러스 4K 마이너스 4로서 일단 해가 확보가 되시고 판별식의 K제곱 플러스 8K짜리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사이 범위로 나와주니까 X의 범위는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8K 이상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8K 이하 이렇게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가 6개였으면 좋겠다로 가는 겁니다. 자연수가 6개였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바라보긴 했어요. 이 문제를 얘부터 얘까지 우리가 구해줄 때 이 사이 범위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양쪽 끝 범위의 차로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은 2분의 앞에 상수는 사실 사라질 거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빠지면은 얘 플러스로 바뀌면서 차가 루트 K제곱 플러스 8K로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라는 친구가 6개가 들어가려면 약간 범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되거든? 그치?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정수와 정수가 양 끝에 오는 상황이면은 둘 차이가 5만큼 벌어지면은 사이에 정수 6개 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값이 최소 5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둘의 차이가. 근데 항상 양 끝이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정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1.1 이상 7.1 이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주면 중간의 정수가 2, 3, 4, 5, 6, 7로 6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차이가 6만큼 벌어져도 사이에 정수 6개 오게 만들 수 있죠. 근데 7.1이 8.1로 바뀌는 순간 정수가 2, 3, 4, 5, 6, 7, 8, 7개로 늘어나서 이때는 안 되는 상황이다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도 정수니까요. 아무튼 정수가 6개 정도 들어가려면 구간의 끝점의 차이가 5 이상 7 미만이 돼줘야 된다는 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K제곱 플러스 8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가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게 K가 마이너스 9 이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올라가거든요. K가 10일 때, 마이너스 10일 때만 보더라도 근호 안쪽에 있는 값이 100-80이라 20이라 25랑 되게 가까운 값이 나와요. 물론 안 되지만 K가 마이너스 11이 되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121 마이너스 88이니까 33 이렇게 나와. 그러면 25랑 49 사이니까 요거는 가능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2일 때도 봐주시면 근호 안에 144 마이너스 96이 오니까 요게 4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25랑 49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가능해. 근데 K가 마이너스 13만 되더라도 169 마이너스 104로 계산이 돼서 65 이렇게 나와. 그래서 7보다 작아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가능한 K는 10,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1이 일단 후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근사치로 지금 구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6개인지는 아직 의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입을 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귀찮지만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1일 때에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2분의 9 마이너스 괜히 지웠다. 121에서 88 빼주면은 33이죠. 루트 33 이렇게 되고 2분의 9 플러스 루트 33 되겠죠? 루트 33이 5점 얼마 정도 되니까 9에서 빼주면 3점 얼마야. 그러니까 한쪽 끝이 지금 1점 얼마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
이 친구가 5점 얼마 얼마, 14점 얼마 얼마, 7점 얼마 얼마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2, 3, 4, 5, 6, 7, 6개. 가능하다. 체크 완료. 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2인 상황이라면 앞쪽 숫자가 10으로 바뀌고요. 요게 아까 전에 48이었죠? 요렇게 갑니다. 10과 48. 그럼 이제 6점 얼마 얼마로 값이 변화하고 빼주면 3점 얼마 얼마니까 여전히 1점 얼마 얼마 유지됩니다. 근데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16점 얼마 얼마라 8점 얼마 얼마로 이게 값이 뛰거든요. 사이의 자연수 2, 3, 4, 5, 6, 7, 8 하나 더 늘어나서 안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사치로서 추정을 해서 가능한 K는 마이너스 11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 쪽에서 가능한 K가 7과 9였고 마지막에 K는 마이너스 11 나왔으니까요. 합 구하라고 했다. 정답은 5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30번이라서 규모도 크고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는 거, 특히 진수 조건 확인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겠으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2차 분홍식 풀이하는 걸로 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들어오냐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수적인 기본기가 중요한 유형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성 있는 풀이로 제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살짝 엄밀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막 당위성 부여하면서 엄밀하게 풀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풀이가 뭘까 하다가 일단 근사치로서 가능한 후보들을 추려놓고 대입해서 답을 유도하는 이러한 풀이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본인이 틀린 걸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안 그래도 시험 끝나고 물론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점수를 얻은 친구들도 있었을 걸 알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고자 해설 강의를 찾아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